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요. 주목할 만한 섹터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대성자산운용의 이규엽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규엽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인데 어제 중국 최대 쇼핑 축제 광군제 네. 열렸는데 뭐 사실은 숫자를 공개적으로 잘 안 알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숫자를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리바바 T몰에서 84조 원, 그리고 찡동닷컴에서 45조 등등 해서 약 130조가 거래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작년 대비해서는 얼만큼 증가한 겁니까? 작년에 46조니까 네네. 한 뭐 2배 이상 증가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총 거래만 상품 수만 보더라도 1,400만 개의 상품이 출시되었고요. 그중에 신상품이 한 200만 개 되었고 또 총 구매자 수가 약 한 8억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뭐 중국은 코로나19가 거의 이제 잠잠해졌다고 보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언택트 쇼핑, 소위 말해서 온라인 쇼핑 이런 것이 특징이었습니까? 왜 올해는 작년보다 엄청나게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의 지난번 달에 19기 5차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상순환 정책을 전략을 폈는데 일단 내수를 확대하겠다. 이런 전략이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3, 4분기 전체 중국 경제가 4.9%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재증명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 기반이 점점 확대 일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수 기반이 확대 일로 있더라도 네. 작년보다 100% 정도 증가했다면 이건 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광군제라는 게 2009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때 최초의 거래액이 84억 원이었는데 10,000배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 속도로 보면은 뭐 한 2배 정도 올라온 가지고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없습니다. 10년 만에 10,000배를 올랐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우리 기업들이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LG생활건강하고 뭐 아모레퍼시픽 굉장히 잘 팔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화장품 계열에서도 LG생활건강이 전체 화장품 중에 랭킹 6위였고 아모레퍼시픽도 9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번에 오중전에 맞죠? 그렇습니다. 오중전에서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대표님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가족 계획이란 단어를 없앴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없앴는지 아니면 모르고 안 집어넣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없앴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 이 가족 계획 같은 이 단어를 없애자마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 이제는 다자녀를 좀 가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분석이 맞습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확한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인구가 보면은 85년생부터 95년생까지가 가장 그 인구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세대가 한번 물러가고 난 뒤에는 생산 능력 인구가 줄어지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펴야지 비로소 1, 20년 뒤에 효과가 나타난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은 소수민족인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양 부부가 독자에 한해서 2명까지 놓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제한을 없애갖고 10년, 20년 뒤에 인구 증가 정책을 미리부터 지금 펴나가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족 계획이라는 단어도 오중전에서 없애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 시장이 조금 강력하게 턴어라운드 한다는 것을 요번에 광군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입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도 굉장히 많이 팔렸고 매출도 아모레퍼시픽도 좋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에게 최상민의 빅샷에서 말씀드린 그 가족 계획 관련 예를 들어서 아동 뭐 패션 옷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로투세븐 아니면은 또 화장품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제로투세븐도 굉장히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면 그 광군제를 우리가 뭐 종목도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요. 이 국내 수혜 종목을 저희가 말씀 지금 드린 거 말고 다른 것들이 좀 보입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LG생활건강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선풍적이었습니다. 전체 광군제 중에서도 화웨이, 애플 다음으로 3위에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청리단 Z 같은 제품은 76만 세트나 판매되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LG 생활건강은 거듭 소개를 드려도 부족함이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나머지는 뭐 우리에서 이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번 광고제 기간 중에 800억 정도 팔렸는데 판매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삼양식품의 볶음면이 굉장히 또 이번 열풍을 또 네네. 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입 라면 중에서 1등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수입 라면 중에 1등이었습니다. 네. 6.18 쇼핑 때도 1등이고 이번에도 수입 라면 중에 1등이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양 라면. 네. 알겠습니다. 바로 약간 이제 정치 쪽으로 좀 넘어가서요. 네. 시진핑 주석이 연내 뭐 오신다고 그랬는데 얼마 며칠 전에 뉴스에도 뭐 확실히 온다 뭐 이런 투에 예, 이런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뉴스들이 믿을만 합니까? 저는 생각에 중국 뉴스에서는 네네. 전혀 이에 대해서 일절 언급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상황이 뭐 아까 앵커님 말씀처럼 200명에 육박하고 네. 중국도 지금 코로나가 여기저기서 조금씩 재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에서는 모든 비자 신청이 정지되었습니다. 지금 기업만이 정부한테 초청장을 신청을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거고 정부 자체가 초청장을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시 주석께서 온다면 한 200명 정도의 규모죠. 2014년도 올 때가 200명 정도의 규모인데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예외적으로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고 또 영권을 발급해서 온다 하더라도 와서 뭐 예를 들어 은퇴할 것 같으면 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번처럼 뭐 서울대를 방문한다든가 네네네. 수반 10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컨택을 하게 되면은 200명 와서 단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에 걸린다면은 그 인민들한테는 자기들은 가지 못하게 하고 정부가 그렇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안 올 가능성도 좀 많습니다. 안 올 가능성도 있다고 예, 보시는 코로나로 거예요? 인해 갖고. 코로나로 인해 예,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번에요. 제가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게 있는데 네네. 우리 삼성 전세기를 좀 막았더라고요. 네. 그 뉴스 보셨습니까? 제가 그건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다음에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예, 예, 예. 광군제 당일 굉장히 이제 매출이 좋았고 그런데 네네. 근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주가가 좀 급락을 했어요. 네, 이게 뭐 그렇습니다. 정부의 규제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규제는 우리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네. 모든 규제가 되고 난 뒤에 포지티브 방식인데 중국은 네네. 네거티브 방식이기 때문에 네. 자유롭게 활동을 하다가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그에 대해서 규제가 하는 좀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시트립이라고 네네. 고객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판매액을 돌렸습니다. 이게 네. 대해서 이제 민원이 제기되니까 네네. 조사를 해보니까 네. 고객의 민감한 정보들이 네네. 독점 판매를 하는데 유용하게 되고 독과점에 대한 그런 불이익이 나타나고 또한 뿐만 아니라 판매상한테도 만약에 우리 인터넷 플랫폼에 오면 다른 데 가지 마라. 네네. 이런 뭐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니까 인터넷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을 우리 네네. 같으면 공정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10일 날. 네네. 그래서 알리바바 등 기술주가 일체에 폭락을 했습니다. 저번에 나오셨을 때 이제 우리가 엔트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엔트그룹이 마윈이 어떤 행사 때 정부를 비판하니까 네. 그 보도에 의하면 네. 시진핑 주석이 대노를 해서 네. 뭐 중국의 금감원을 통해 가지고 네. 엔트그룹 상장을 취소시켰다, 네. 아니면 연기시켰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엔트그룹이 그러면 다시 IPO가 되는 것은 뭐 불가능할까요? 어떻게 뭐 가능하겠습니까? 그 참 충격적인 뉴스인데 네네. 실제로 보면은 뭐 우리가 3천조 원이 공모에 네. 청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3조 달러에 해당되는 엄청난 공모의 열기를 네네. 발휘했는데 네네. 방금 앵커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좀 밉보했다기보다는 네네. 저는 좀 시각을 좀 달리하는데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보니까 3천조나 몰리니까 네네. 이게 사실 금융기업인지 아닌지가 네네. 불분명했습니다. 네네. 만약에 이걸 금융기업 엔터그룹을 금융으로 보면은 네. 대성충당금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미세 있는 부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 보니까 한 약간 365억 달러의 공모가액 중에 네네. 실제로 대성충당금을 전혀 사지 않고 실제로 금융기업을 역할을 하게 되는 그래서 소비자들이 나중에 이제 피해를 보게 될 경우에 금융당국으로서는 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인을 불러서 이게 금융인지 금융이 아닌지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라.
그러니까 마연이 이 금융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럼 금융이면 대손 충당금을 사야 되지 않겠냐.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다음 좀 미루자. 6개월 뒤로 미루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실제로는. 근데 6개월 뒤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정리정돈을 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6개월 뒤도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상장하겠지만은 그렇게 단시일 내에 상장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그 보도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확실히 온다, 거의 예. 온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많은데 예, 예. 우리 이규엽 대표님께서는 예. 뭐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긴 있지만 예. 안 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지금 뭐 보면은 중국 그 관광객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시지 않으면 네. 사실은 그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나 네. 화장품 종목 관련 종목들이 네. 과거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어닝스 모멘텀, 실적 모멘텀을 우리가 뭐 경험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이런 그 소위 말하는 한한령 네. 이런 것들이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정치 역학적 조건들이 좀 있습니까? 맞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많이 온다면은 온과 동시에 한한령이 해제될 것은 거의 다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한한령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네네. 한국의 콘텐츠가 네네. 사실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런 이제 시기가 없는 하에서는 조금씩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한한령을 해제하는 그런 효과를 일시에 보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뭐 중국과의 관계도 좀 잘 풀려서 네. 우리나라 화장품도 잘 팔리고 네. 게임 쪽에서도 판호를 좀 받아서 맞습니다. 예. 저도 기대하는 게임들도 바입니다. 실적이 좀 잘 나오고 하는 그런 과거와 같은 그런 날이 좀 오기를 좀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한국대성자산운용의 이규엽 대표님 스튜디오에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